자요 204페이지요. 부동산 실명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특별법은 기본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요, 뭐 다 똑같기도 하지만 특별법은 기본서를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는 것이 가장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부동산 실명법 거기를 보시면 204페이지 지금 보고 계세요? 자, 먼저 읽어봐요. 먼저 뭐를 보시냐면요, 먼저 전체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걸 본단 말이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보는 거예요.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이렇게요, 갑이 명의를 부탁하는 사람을 신탁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명의를 부탁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요, 갑과 을이 뭐라 한다? 명의를 신탁하기로 뭐라 한다? 약정을 하죠. 약정. 그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요, 자, 지금부터 봐봐요. 우리 이제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것이 4조 제1항이에요.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 있죠?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란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2항이라고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요, 이 수탁자 이걸 제3자한테 처분하죠. 병한테요. 이걸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는데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은요, 이걸 3대 원칙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명의신탁 3대 원칙은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 이제 우리가 무효하고 해지하고 해지를 봐봐. 2월 1일이죠. 2월 1일. 여기에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여러분이 해제를 하잖아요.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그런데 만약에 여기 10월 1일이요, 해지를 하잖아요. 해지를 하면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된단 말은, 그러면 오늘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오늘까지는 유효인데요, 오늘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란 말을 쓰려면 현재 유효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니까요,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요, 문제요 몇 번이나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몇 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죠.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요, 결국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지금 됐나요 지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말소해야죠. 말소. 누가 말소해요? 1번 이러면 갑에서요, 2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등기가 누구 앞으로 있어요? 을 앞으로 있죠. 그러면 이 을의 등기를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죠. 그것을 뭐라 한다?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요, 이 등기를 어떻게 한다? 1번 갑이죠. 2번 지금 누구죠? 을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갑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3번요, 갑이요 을한테요,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그럼 이전 등기해달라. 그래도 누가 앞으로 등기가 오죠? 갑 앞으로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세 번째는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1번 이렇게 갑이죠. 그럼요, 2번 지금 을이잖아요. 그럼 여기요 이 을이요, 원래는 을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단 말이죠. 무효 등기니까요. 그런데 뭐라 한다? 을이요, 그냥 내가 등기해 줄게. 갑 너한테 이렇게. 을이 직접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누가 앞으로 등기 쓰면 돼요? 갑. 그래서 실추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양자간 명시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명상약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왜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니까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단이다.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요. 뭐를 할 수 있어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제요. 8조가 봐요. 8조. 8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법령상 제한이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면탈할 목적이 없고요. 조세를 포탈. 조세를요 포탈할 목적이 없다. 이 세 가지. 알겠죠? 이렇게요. 이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요 뭐가 된다? 유효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가 돼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는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가 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경우냐? 그것은요 부부하고 부부간, 그 다음에 뭐요? 종종, 종원간,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간, 교회하고, 교회도 보면은 뭐 성교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찬양부가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런 큰 교회들은 아무튼 큰 건물에 그 빌딩은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성교부로 해가지고 등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이때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률혼을 얘기해요. 법률혼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끼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혼인했다가 이혼하잖아요. 그래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 잘못 없이 이런 것도 없이요 뭐죠? 명사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일방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면 또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속인하고 계속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안 되는 거예요? 사실혼 배우자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여기다 할까요?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이 사람은 신탁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뭘 한다? 수탁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뭘 한다? 명의신탁을 해요. 명의신탁이요. 이 명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했죠. 여기 지금 유효라고 했죠. 알겠죠? 유효이면 명상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했죠. 무효일 때 해지 못하죠. 유효일 때는 해지를 해요. 그 다음에요 이 수탁자포로 뭐를 한다?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명의신탁에서는요 실명법 제2조에 나오는데요 이 대내관계, 갑하고를 대내관계라고 그래요. 대내관계에서는 언제나요 갑이 소유자가 돼.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래서 명의상이 유효고 무효고 필요 없어. 무조건 생각을 해봐요. 내 물건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 내 물건 맡겼으니까 당연히 누가 소유자예요? 내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아니 등기만 을이 있다 해서 을이 소유자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언제나 소유자고요. 여기서 유효라고 하는 말은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거든요. 이 을하고 병하고 이걸 대외관계라고 해요. 대외관계에서는 을을 소유자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 유효라고 하는 것은 대외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대외관계에서. 무슨 알겠죠? 그래서 대외관계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을 이렇게 했잖아요. 을 이렇게 했으면 이거 병이고 이렇게 을이 이렇게 했죠. 여기서 뭘 한다? 적극 가담하잖아요. 적극 가담 어디서 배웠죠? 103조 배웠죠? 이것은 무효가 돼요.
무효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유효인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조세포탈, 강제병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두 사람이 부부다면 부부간 알죠? 이런 경우만 유효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명삭을 해지하고 가버들한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에 병이 을의 배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 을이 소유자다. 수탁자가. 알죠? 여러분 수탁자는 무슨 점이죠? 수탁자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니까 취득시효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탁자는 뭐가 안 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요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알죠?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자가 아니고 이건 8조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가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돼요. 자, 보면요. 여기가 이 토지가 갑일 거예요. 그럼 등기부가 어떻게 되겠죠? 1번 갑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토지가 크니까 이것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해가지고요. 토지를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분할해가지고 이 토지를요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 그래서 토지를요 이렇게 분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갑한테, 여기는요 을한테, 여기는요 병한테 이렇게 분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를 했다? 분할하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몇 개죠? 2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1부동산 1등기니까요.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예요. 그런데 이 등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등기 그대로 써가지고요. 1번은 뭐란다? 1번에 갑이잖아요. 여기 2번 그래서 을은 얼마다? 3분의 2. 병은 얼마다? 병은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고 이렇게 등기를 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등기는 누구하고 관계해서 주로 문제가 되죠? 제3자가 봤을 때요. 여기요 제3자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보여요? 공유로 보이잖아요. 공유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을하고 병하고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죠? 을.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죠? 병. 실질적으로는요. 이걸 대내 관계죠. 대내 관계에서는요. 각자 소유죠. 각자가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토지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각각 따로따로 있죠. 아파트가 건물은 하나이지만 건물 하나잖아요. 그 아파트를 칸을 쳐가지고 닭장치는 칸막이를 쳐가지고 각각 소유권을 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라는 말은 뭐죠? 구분 소유란 말은 대내 관계. 대내 관계는 구분 소유인데 제3자가 왔을 때 제3자 대외 관계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공유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각자가 소유자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만약에요 병이요 을의 토지를 침해하잖아요. 그럼 갑이 바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유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의 병의 토지를 침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침해를 하면은 병만 A한테 너 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뭐로 본다? 공유로 보기 때문에요. 을도 A한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을하고 병은 뭐로 본다? 공유로 본다. 공유로. 우리가 합유 공유 총리할 때 공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봐봐요. 토지가 지금 이렇게 했죠. 토지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하죠? 토지가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는 갑이고 있고 여기는 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토지가요 원래는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땅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토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쪽 땅은 3분의 2, 3분의 2니까 갑이 3분의 2고 여기 이만큼 해가지고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이만큼 해가지고 을이 3분의 1이고 여기는 갑이요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땅 전부는 누구 거예요? 여기 땅 전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와야죠. 어떻게 찾아와? 어떻게? 을한테요 갑이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해야지. 지분 이전 느낌.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알겠죠? 여기는요 을은 갑한테 3분의 2의 지분을 이전해 달라고 해야지. 지분 이전 등기. 그럼 지분을 이전 달라고 하면 전체 을이 소유자가 되고 전체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먼저 분할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 관계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는 것을 해소한다고 그래. 해소할 때는 그때는 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분할된 상태에서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분할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분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를 이제 끝내잖아요. 끝내고 해소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몫을 찾아오려면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지분 이전 등기가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에서 3번이나 시험에 났어. 3번이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한다?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시상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한다 안 한다? 더 이상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가 됐으니까?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명의신탁. 오늘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명의신탁은 무효죠?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그럼 아닌 경우 그럼 뭐예요? 유효인 경우 이 말이죠. 명의신탁은 무효인데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뭐예요? 유효인 경우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일 때 실명법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일 때. 그런데 이것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이것은요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다음 중에서 명의신탁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언제나 유효인 것은, 다음 중에서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러면 첫 번째 뭐다? 아직 우리 안 배웠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냥 간단히 보죠. 가등기 담보요.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유효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동산 양도 담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여기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봐봐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분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완전한 소유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유효가 된 거예요. 유효. 알겠죠?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신탁법. 신탁법상 신탁재산.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뭐죠?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제나 유효다. 이렇게. 언제나 유효다. 이렇게. 무슨 알겠어요? 뭐라고? 언제나 유효. 아주 간단하죠.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가끔 이거 시험에 2번 났어. 2번. 실명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건 적용되지 않아 4개. 구분소유적 공유. 이건 유효예요. 유효라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딱 3가지로 나온다. 첫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구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분할되어 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2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여기는 완전히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을이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다가 달라지면 뭐가 인정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고,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법정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적으로 알면 돼.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이 3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요 정리를 잠깐 하고 더 이상 또 진행하죠. 자, 여러분요 204페이지를 봐요. 204페이지 거기 보시면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돼 있죠. 써봐. 이퀄 무효가 아닌 경우.
이퀄 유효인 경우. 누가 졸았나 봐요. 졸지 말라고 또 뒤에서. 유효인 경우. 또 써. 이퀄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말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명시사기 아닌 경우 페이지 204페이지 204페이지요.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무효가 아닌 경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채무의 변제 줄고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 거기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맨 끝에요,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 줄고요. 물권을 이전, 그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 2번 줄고요. 맨 끝에 가등기 줄고요. 그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를 해요. 자, 3번은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 동그라며,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구분 소유 줄고요. 구분 소유하고 할 경우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 동그라며, 그것을 공유로 등기죠.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4번은요, 신탁법 줄고요. 맨 끝에요,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 줄고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이런 지금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이것을 명의 신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구분 소유적 공유 봐봐요. 토지가 갑의 거죠.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분할했죠. 그러고 나서 뭐를 해요? 분양을 해. A하고 B하고요. 대내 관계에서는 밑에다 써. 대내 관계에서는 각자 소유자, 이렇게. 각자 소유, 이렇게. 그래서 대내 관계에서는 밑에요, 각자 소유가 돼요. A하고 B하고 각자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요, 갑에서요, A 3분의 2, B 3분의 1 공유로 등기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뭐라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봐봐요. A가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줄고, A가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이요. 특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법정이상권 취득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법정상할 때 또 배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요, A하고 B 사이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구분 소유예요. 제3자하고 관계에서는 뭐가 돼요? 공유로 봐, 공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 동그라며, 해소하고 뭐를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유물 분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하고요, 그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지분 이전 등기, 동시이행, 이렇게. 자, 그럼 8조 한번 봐봐요. 8조는 여러분요, 종중 줄고요. 2번에 배우자 명의 줄고요. 3번에 종교단체 줄고요. 여기서 배우자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요. 그것은 법률혼, 이렇게. 법률혼. 다른 건 안 돼요. 법률혼만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법률혼만 된다. 다른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이건 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요, 종중 및 배우자 및 종교단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옆에다 써.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 여기서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 X.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쓰라면 이거 여기 그 해석으로 뭐 해석인가 무슨 색인가 돼 있죠. 그게.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근데? 아무튼 색깔 있잖아요. 그 옆에다 쓰라고. 강제 집행 면탈 목적 X.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없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세 포탈 목적 없이, 이 말이죠.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 이렇게. 이런 것 없이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른쪽 명시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예요. 명시상 유효일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가불병 봐봐요. 가불병을 보면은 지금 그 밑에 박스 봐봐. 아무튼 우리가 명시상을 아무리 해도, 아까 뭐라고 했죠? 명시상 봐봐. 아무래도
갑하고 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수탁자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등. 을하고 병에서요, 여러분요, 적극가담 써봐. 적극가담. 을하고 병, 거기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뭐가 된다? 여기 적극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다음에요, 해지 봐봐. 명사기 약정 유효죠. 유효인 거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느끼나 말소 청구가 가능해요. 오른쪽 한번 봐봐요. 여러분, 명의 신탁자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죠. 주의 토지 통행권 주장 안 돼.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안 돼. 만약에요,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죠. 그럴 때는 수탁자를 대위 주고 수탁자를 대위해서 방해책을 청구해. 수탁자를 대위해서 뭐를 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이렇게. 됐죠? 그 정도만 먼저 보고요. 자, 이제 다시요, 한 장 더 넘겨요. 아닌데 뭐가요? 한 장 넘기면 안 돼. 옆에 그 다음 페이지. 오케이. 205페이지 봐요. 205페이지 봐요. 205페이지 봤어요? 자, 205페이지 이제 양자간 등기명신탁, 제3자간 등기명신탁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양자간을 봐. 여러분, 양자간 여기 봤죠? 그럼 여기 양자간에서는 뭐냐면 3대 원칙이 뭐라고? 명의신탁에서 3대 원칙이 뭐라고? 첫 번째, 명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등. 명의신탁약정 무효, 물권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됐죠? 거기 봐봐요. 갑, 신탁자죠. 자, 명상약정 무효죠. 무효니까 뭐를 못해요? 해제를 못해요. 을이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지금 뭐가 됐어요?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 변동이 무효. 그래서 2번 무효 그렇게 되어 있죠. 수탁자는 그 위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타주 점유니까 뭐가 안 된다? 취득 시험. 또 수탁자는 뭐를 못한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 못해. 그런데 을이요, 수탁자가 제3자,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것인 양 제3자한테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근데 무슨 말이 있으면? 적극 가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그 옆에 명상약정을 보면요, 명상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103조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불법은 견역하니까 갑은을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화살표 오른쪽으로 쭉 되어 있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다시 말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 줄과 밑에 두 번째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에다 써요. 현재 소유자가 청구. 현재 소유자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자, 그 밑에는요, 실체 관계의 부합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실체 관계에 부합되어 있어요? 그럼 실체 관계에 부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봐봐. 일단 우리는 등기를 할 때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아무튼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될 사람,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못하죠. 무효니까 말소가 돼야지. 근데 을이 스스로 갑한테 등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왔죠? 갑 앞으로 등기가 왔죠. 그러면 이 갑의 등기를 뭐라고 한다? 유효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실정한 게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물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실명법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작년에요, 주택임대차에서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요, 실명법에서 두 문제가 나올 차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임대차가 두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실명법에 두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 3자간 등기 명의시탁하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계약 명의시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205페이지요. 자, 중간 생략형 3자간 등기 명의시탁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의시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양 자체가 좀 쓸데없이 좀 많은 게 아니고 양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시탁은 강의 시간에 비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적어도 두 문제가 나오고요.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보면 또 부동산 실명 여러분 중개사 법령 있죠? 중개사 법령 실무편에서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한 해에 3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는 얼마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 중간 생략인데 이 명의시탁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암기해야 돼요. 왜 그림을 암기를 해야 되냐면요. 명의시탁 같은 경우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갑하고 을하고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누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거기요. 그림이 뭐라 그랬죠? 여기 갑을 병으로 돼 있나요? 갑, 을 병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뭔가요? 여러분요. 지금 봐봐요. 제3자간 등기 명의시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요. 맨 앞에 갑이라고 돼 있죠? 갑을 바꿔 병으로. 갑을요. 지금 갑을 병으로. 맨 앞에 제3자간 등기 명의시탁에서 갑, 을 이렇게 돼 있죠? 그 갑을요 병으로 바꾸라고. 제3자간 205페이지 맨 밑에 그 건물 있죠? 건물을 병으로 바꾸라고요. 그럼 병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됐죠? 자, 그럼 봐요. 여기 여러분요, 여기 이렇게 병이 돼 있죠? 병이 있고 여기 갑이 있어요. 이걸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요 매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하고 하고요 뭘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해요. 명상 약정. 명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는요 해지할 수 있어요. 아니 명상 죄송해요.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요. 계약은요.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계약은 유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요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일단 유효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요 을한테요 유효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죠.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여기 갑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뭐를 해요?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요 갑은요 등기를 안 해요. 자기가 등기 안 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생략돼 있죠. 그러고 나서요 갑이 뭐가 된다? 신탁자가 돼요.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한테 수탁자가 돼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명의 신탁 약정을 해요.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을 해요. 명상약정. 이 명상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알겠죠? 명상은 무효예요. 명상은 무효니까 여러분요 뭘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중요해. 해지할 수 없다. 그럼요 이 수탁자 앞으로 뭘 한다? 갑이 병이요 등기를 해줘.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이 병이 을한테 직접 등기해 준단 말이죠. 왜요? 갑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이 갑한 병한테 부탁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한테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등기는 봐봐요. 을하고 병하고는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없고요. 갑하고 을하고 명상은 유효요, 무효요? 무효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가 돼.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이게 중요해. 누가 소유자? 갑하고 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여러분요 병이 소유자가 된다. 병이. 왜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지금요 이 을은 갑은 등기했다 했어, 안 했다 했어? 안 했다 했죠. 그래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그러면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 그러니까 이 무효인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똑같아. 말소해야 돼. 말소 청구요. 또 뭐를 해야 돼요? 진정 명의회복.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또 뭐라 한다? 실체 관계의 부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무효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인데 소유권이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와야 돼? 자기 앞으로 등기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지금 이전됐죠? 소유권이 병 앞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집을 샀는데 다시 병이 소유자가 돼. 그렇다고 해서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부탁해가지고 병한테, 을한테 등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래서 이 갑은 병한테 미안한데 나한테 다시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은 자기가 이제서야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야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준 뭐죠?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요, 이 갑은 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 달라고 해야 돼. 그러면 이 병이 갑한테 등기를 하려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앞으로, 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등기를 말소해 봐. 1번 누구 앞에서? 누구? 병. 2번은 누구? 갑. 여기 지금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 말소하니까 등기가 누구 앞으로 가죠? 병.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러니까요 3번 갑의 병에서 갑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일단 소유권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병이죠. 자 1번 병에서요 2번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가 있어요? 을 앞으로. 을 앞으로 가 있으니까요 현재 소유자 병이 을한테 너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자 그럼 병 앞으로 등기가 왔네요. 그러면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여기가 4번 이렇게 병에서 갑으로 이렇게 등기해 주면 돼.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실체관계 부합이죠.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것은 뭐냐? 1번 병에서 2번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3번요 여기서요 이 을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내가 그냥 병 너한테 해줄게. 스스로 병한테 해주고 스스로. 그럼 병 앞으로 스스로 아니 누구한테 해준다? 갑. 여기 갑한테 그냥 등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으로 갔다가 갑으로, 병으로 갔다가 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어차피 갑한테 가면 되네 하고 갑한테 그냥 직접 해주는 거예요. 자기 등기는 유효인데 무효인데 무효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최종적으로 누구한테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갑 앞으로 등기 있으면 되잖아요. 이것을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소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이 말소를 누가 말소하는가? 누가 등기를 말소하는가 이 말이죠. 이때요 병은 누구죠?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병은요 직접 말소를 하고요. 여기 갑은요 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말소를 하는 거야. 직접 말소, 대위 말소. 이게 또 중요해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을 있죠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돼 있으면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등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없다고 해봐. 그런데요 자꾸요 정이라는 놈이 자꾸 자기한테 팔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정한테 팔 수 있죠. 그러면 제3자는 뭘 분문하고? 선악불문. 아까 말했죠? 뭘 하게 되면?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요 이 을이 자기 등기는 무효잖아요. 자기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이걸 팔아먹었죠. 그러면 을이 이걸 병의 거를 팔아먹었죠 정한테. 그런데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잖아요. 이때요 병은요 을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거 팔아먹었으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다? 왜 없어? 그게 중요해. 왜 없어? 병은요 이미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매매 대금 받았죠? 매매 대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럼 손해를 보려면 아니 갑이 병한테 등기해달라서 병한테 해줬잖아요. 을한테. 갑이 을한테 등기해달라서 을한테 해줬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려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 갑이 손해를 봐야지. 자기가 등기해달라고 해줬더니 을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에요. 누가 잘못이 있다? 을이 잘못이죠. 을의 잘못으로 누가 손해를 본다? 갑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을은 누구 걸 팔아먹었다? 병의 걸 팔아먹었죠. 병의 걸 팔아먹었지. 현재는 갑이 아니죠. 갑은 등기의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랬을 때 을이 병이 것을 팔아먹었지 갑의 걸 팔아먹은 거 아니잖아 현재는. 이랬을 때 이 을은요, 을이 정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횡령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절도는 뭐냐면 절도, 남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훔쳐오는 것을 절도라고 그래. 강도는 뭐냐? 훔쳐오는데 그냥 훔쳐오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해가지고 빼앗아오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훔쳐오는 거 똑같은데 폭행과 협박을 했느냐 강도, 폭행과 협박이 없느냐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을 해.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관하고 있으면 그거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팔아먹은 것을 횡령이라고 해요. 지금 봐봐, 내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죠. 누구께 등기가 되어 있어? 병께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병께 등기되어 있으면 이 등기가 무효이면 말소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고 제3자한테 처분했죠. 이것을 횡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다? 병하고 관계에서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신탁자 갑하고의 관계에서는 횡령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횡령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거기 한번 봐봐. 자, 갑이 병이죠. 병. 갑, 을이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맞아.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니까요,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갑은 병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은 무효죠. 절대로 뭐가 안 된다? 해지가 안 되죠. 그런데 을이요, 을 앞으로 되는 등기, 수탁자 등기는 무효죠. 소유자가 아니죠. 물권 변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니까 그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면 병은 뭐다? 병은 소유자니까 직접 또는 직접 말소하고,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말소하고. 그 밑에는요, 진정명의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 다음 밑에는요, 실체관계 부합이죠. 실체관계 부합. 을이 직접 갑한테 등기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왼쪽으로. 을하고 병하고 봐봐. 을하고 정하고. 을이요,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알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나요? 써 거기다 옆에다가. 왜냐하면 청구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느냐? 병은 이미 갑으로부터 뭘 받았다?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뭘 했다? 수령했죠. 수령했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이미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령했기 때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령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그런데요, 정이 을의 배명에 뭘 했다? 적극 가담. 뭐라고?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여기 다시 이제 여기 지금 그림하고 똑같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 갑을 병정 암기해야 된다고. 언제나 중간 생략이 나면 꼭 이렇게 나와. 갑을 병정까지. 알겠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적극 가담은 무효가 돼요. 수탁자포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해야 돼. 누가 말소한다? 소유자는 직접,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을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횡령이 된다 안 된다? 신탁자와 관계에서 횡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명상약정 유효 무효.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 유효.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하나 보냐? 계약명삭을 봐요. 그 다음 장. 여러분, 계약명삭은 금방 끝나. 항상 여러분 시험은요, 중간생략형하고 계약명삭에서 누가 더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느냐? 시험에요. 그것은 계약명삭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 알겠죠? 뭐가 더 많이 나온다? 계약명삭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
자요, 됐죠? 자, 부동산 실명과 거기 한번 봐봐요. 계약 명의스탁 봤나요? 오케이. 계약 명의스탁은요 0.5초만에 끝나. 여기 뭐라 했죠? 갑을 병정이로 돼 있나요? 여기 갑이요 신탁자, 을이요 수탁자예요. 그다음에 여기요 매매, 여기요 병이 이렇게 있어요. 매도인이에요. 갑이요 병의 집을 직접 사고 싶어. 근데 어떤 이유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요 돈을 10억을 줘. 10억을 매매 대금을 주면서 야 을로 너가 매수인 돼가지고 병의 집 좀 사주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응 알았어 그러죠. 둘이는 뭐라고? 명의 신탁을 하고. 그래서 너 앞으로 등기 좀 해줘 이렇게. 명의상 약정 유효 무효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요 갑이 을한테 돈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병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이 있는 것을 몰라. 모르는 걸 선이, 아는 것은 악이라고 그래요. 모른다 선이, 알면 악이다. 여러분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여러분요 명의상이 의외로 많아. 가서 보면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이 집을 사가지고 형 이름을 해놓거나 형이 집을 사서 동생 이름을 해놔. 그런데 가서 직접 계약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사실 이건 내 건데 내가 사가지고 동생 이름을 했거든. 다 뭐예요? 다 명의상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상인데 만약에 팔라겠더니 진짜 뭐요? 등기가 돼 있는 사람 안 나타나고요. 자기가 진짜 소유자라고 하면서 팔러 왔다 이 말이죠. 그냥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원래 통정허위 표시가 하는 판례가 거의 없단 말이죠. 통정허위 표시. 왜냐? 통정허위 표시는 둘이 짜고 상대방한테 등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뭐로 본다? 명의신탁으로 취급하거든. 아무튼 등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제3자한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등기는 그냥 실무에서는 뭐로 본다? 명의신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탁자죠? 그럼 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아무 말 없으면 유효.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인 경우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가 돼. 이 사람은요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다른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유효이다. 자 그럼 봐봐. 명의상은 뭔데? 무효인데 물권 변동은 뭐가 돼? 유효. 이것을 계약 명의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명의상하고 중간생략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봐봐 여기 중간생략 한번 봐봐. 중간생략하고 누가 등기했죠? 누가 계약을 했죠? 신탁자가 계약을 했죠? 등기를 누가 앞으로 했죠? 수탁자 앞으로. 자기가 계약하고 자기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것을 뭐란다? 중간이 생략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가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등기했죠?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한 소유자가 돼. 그래서 을이요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오직 을만 소유자가 돼. 오직 을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고 제3자 관계 뭐 이런 말 따졌잖아요. 필요 없어.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신탁자만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수탁자만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이 신탁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 자기가 돈 줘가지고 집 사달라고 했는데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갑의 입장에서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갑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죠. 갑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왜? 자기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요 갑이 을에게 뭐라 하죠? 그건 다 안 돼. 알겠죠? 갑이 을한테 하는 거. 왜? 자기는 소유자도 아니니까. 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집 팔아가지고 돈 달라느니 또는요 자기 친구한테 다시 명의신탁 하라느니 나하고 통정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임대를 주라느니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요 갑한테 돈 얼마 받았어? 10억 받았죠. 그 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남의 돈이니까. 그러니까요 을이 갑에게 뭐라 하는 것은 이건 되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그래서 을이요 수탁자가요 신탁자한테 10억 돌려줘야죠. 또는요 어떻게 하죠? 그럼 봐봐
10억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 집값이요 12억으로 뛰었어. 원래는 돈 얼마만 돌려주면 돼요? 10억만 돌리면 돼요. 근데 지금 12억이야. 12억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양심 있으면 어른 갑한테 집을 돌려줘야죠. 집을. 왜 집 사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가 뛰어서 지금? 2억이 뛰었는데 친구가 뭐가 있어요? 그건 2억 정도부터는 친구가 없어. 1억부터 친구가 없어. 1억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쫑 내고 얼마만 줘? 10억만 주고 집 팔아서 2억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도 갑은들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친구 없어도 괜찮아. 왜요? 공중에 사고 나면은 사람들 많이 또 사겨. 금방 사겨버려. 알겠죠? 걱정 하나도 없어. 알겠죠? 그런데요 이게요 갑자기 10억 주고 사는데 8억이 됐어. 8억. 그러면 내가 10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죠. 내가 원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데 집 가져가라고 하면 되죠. 자 그냥 집으로 가져가. 이렇게 그걸 말한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변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을이 갑한테 어찌하는 건 다 된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계약명탁에서 갑이 을한테 어쩌고 저쩌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명탁이 무효죠. 무효니까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돼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면 돼 안 돼? 돼? 안 되죠. 그런데 자기는 뭘 줬어? 지금 돈 줬죠. 매매대금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매대금은 뭐 할 수 있어? 청구해야죠. 청구해야지. 이것은 매매대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유치권 하면 돼 안 돼? 유치권은 뭐뭐만 유치권 된다. 유치권이 안 되는 거 뭐뭐가 있어? 세 가지. 계약 뭐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뭐라고?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안 돼. 여러분요 시간이 없으면 뭘 보느냐?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안 될지 모르지 한 번 더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돼.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지금 그 뭐죠? 기출문제 10년치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 문제풀이를 한 번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번 더 들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이 반복이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인 모양이다.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의만 자꾸 뭘 모른다고 강의만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것은 많죠. 왜요? 용어들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뭐는 못해요? 문제풀이가 안 돼.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 못 풀면 뭐하러 들어요? 알겠죠?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하는 곳에요. 여러분요 일요일 같은 날 집에 꼭 가셔가지고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꼭 문제풀이 해야 돼. 무슨 알겠죠? 꼭. 그것을 꼭 하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개론 있죠. 부동산 개론 모범쌤이 그 계산 문제 하는 거 있죠. 그 계산 문제는 아침에요 한 30분 정도는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조건 한 30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한 테마씩 이렇게 작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정도씩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다른 뭐 출근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시험 볼 때까지 몇 번을 들어야지 이런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들으면 문제 유형을 보면 금방 무슨 문제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 봐봐요.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자 그다음에요. 항상 뭐라 하냐면 계약명사에서는 매도인이 선이 낙이다 말이 꼭 나와. 꼭 나온다고. 그런데 악이면 어떻게? 악이면 매도인이 악이다 그러면 계약명사하고 똑같아. 그럼 계약명사에서 봐봐요. 아니요 중간생략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중간생략해서 보면 매도인 병은 지금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계약했죠. 그런데 누구한테 등기했어요? 을한테 등기했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갑하고 을하고 명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악이죠. 왜 악이다? 말을 해. 왜 악이다?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죠. 병은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등기해 줘야 돼? 그런데 누구한테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병은 갑하고 계약했는데 왜 을한테 등기해 줘요? 그러면 갑이 시키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무슨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죠. 그것을 뭐라 한다?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명상 약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악이죠. 악이면은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수탁자프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악이다. 매도인이 갑하고 을하고 명삭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한다? 수탁자프로 되어 있는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소유권 누구한테 복귀한다? 병영,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뭘 한다? 등기를 뭘 하고? 말소할 의무가 있고. 말소할 의무가 있죠? 이 사람은요 매매 대금을 뭐 할 의무가 있어? 반환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자, 여기 봐봐. 여기까지는 뭐냐? 여기까지는 매매일 때 그렇다 이 말이지. 매매일 때.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이냐 악이냐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매매일 때는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 그런데 경매, 만약에 경매로 할 때 경매에서요 갑이 을한테 10억을 주면서 저 집 좀 경락을 받아달라 했다 이 말이죠. 경매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 기관이 하는 거죠. 그럼 국가 기관은 개인의 선 이야기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병에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수탁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다? 수탁자는 누구다? 경락인. 수탁자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을 취득해. 언제나. 경매의 경우.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계약 명삭이 두 번 나오잖아요. 두 번은 매매로 나오고 두 번은 경매로 나와. 그런데 경매로 나올 때 항상 정답이 뭐냐? 매도인이 악인 경우는 경매에서 매도인이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OX, X. 경매는 그런 거 안 따져. 이런 국가기관에서 여러분이 성인지 아닌지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국가기관하고 공법상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어. 표시대로. 알겠죠? 경락을 누가 받았어요? 을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의 경우는 사법상의 법령이잖아요. 이 사법상의 법령에는 선이 악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계약명삭 시험이 많이 나와. 계약명시타. 우리가 제일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계약명삭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간이 나면 중간생략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중간생략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계약을 안 했다. 계약명삭을. 용서가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명삭이 시험에 기출문제를 보면 계약명삭이 가장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계약명삭을 한다. 그런데 계약명삭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 매도인이 매매일 때 매매 선이이냐 악이냐를 가지고 따진다. 경매일 때는 따지 안 따져? 안 따지고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좋죠.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암기하면 돼. 자, 그래서 자 계약명삭 봐봐요. 자, 갑을 병정대 나와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자금 5억이죠? 신탁자, 수탁자, 명상약정 무효죠? 해지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등기 청구 안 돼. 뭐만 한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죠? 매매대금은 자기가 줬으니까 5억. 그걸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 봐봐. 병은 선이하게 딱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병이 선이이다. 그럼 봐봐. 병선이 봐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봐봐. 병이 누구다? 악이이다. 그러면 수탁자 명의 등기는 뭐고? 무효.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병에게 복귀한다. 을의 등기 말소와 병의 대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위에 한번 봐봐.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매도인 병이 선이고 악이고를 따져 안 따져? 자, 줄고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언제나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봐봐. 수탁자는 일단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갑하고 을간 봐봐. 갑하고 을간에는요 갑은 을에게 다 안 돼. 다 X라고 돼 있나요? 갑은 을한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뭐라고 나오잖아요. 가운데 읽지 마. 읽으면 헷갈려. 그럴싸하게 쓸 거니까 맨 뒤에를 가. 안 된다. 알겠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는 된다 이 말이야. 된다. 이것저것 된다. 을이 갑에게 거기 줄고 매수 자금 변제 대신에 대물 변제로서 등기를 격려해 준 것은 뭐가 된다? 유효. 을이 갑에게는 된다고. 수탁자가 신탁자한테는 된다고. 신탁자가 수탁자한테는 안 된다고. 알겠죠? XXX.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명삭은 계약 명삭하고 여조 중간생략 명삭은 한번 이거 쭉 보면서 암기를 해야 돼. 그림을 암기하라고.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매매냐 경매냐가 먼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돼. 계약 명삭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매매냐 경매냐,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해됐죠? 그것만 딱 구분해도 된다고. 계약 명삭에서 매매대금은 절대로 유치권이 돼야 안 돼.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계약 명삭은 얼추 몰라도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요 10문제 중에서 7문제는 정답 맞출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기 몇 페이지죠?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 있죠? 이것을 볼 거예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